자, 오늘 주제 뭐죠? 의식 성장의 사이클이 오늘 주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지금이 성장하기 가장 좋아요. 지금이 당신이 그 힘든 구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좋고요. 지금 당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힌트예요. 다 그걸 딛고 올라오는 계단이에요. 성장하기 좋은 때란 없어요. 모든 순간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 모든 순간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이 약간 그냥 뭐 자기계발서에서 뻔지르르하게 그냥 덕담하듯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셨을까 봐 명백한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즉 나의 에너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너지 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의식 수준, 감정,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어떠한 종류의 패턴, 거푸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값은 여기 심장에 쌓여 있습니다. 심장에 쌓여 있으면서 계속 증폭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쌓았던 감정도 증폭이 되고 과거의 어떤 감정 패턴, 트라우마, 기억도 증폭을 시키고 보통 그런 트라우마들은 관념이랑 같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호빵을 먹으면 안에 딱 앙금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감정은 그냥 혼자 생겨나지 않아요. 어떠한 가치 판단, 어떠한 관념하고 세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낸 어떠한 믿음, 여러분들의 생각 패턴, 의미 부여 이런 것들도 같이 에너지 값으로서 영향을 끼칩니다. 얘네들이 일을 해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핵심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파수 값, 진동수 값 무슨 뜻이다? 에너지의 평균값. 여러분들이 감정을 맨날 웃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울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다가 웃다가 짜증내다가 화내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마이너스고 어떤 감정들은 조금 플러스고 많이 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의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기분 좋을 때, 엄청 기분 나쁠 때가 여러분들 평균값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상태의 그 사이에 어딘가가 에너지 값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때가 되면 발현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에너지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여러분들의 현재를 자꾸만 생성시킵니다. 어떻게?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내가 이런 에너지 값이야. 그러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에너지 값이 여기면 이 에너지 영역에 맞는 환경이 끌려오고 이 에너지 영역에 맞는 사람이 끌려오며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유독 나한테만 이런다던가 내 친구 A랑 B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유독 나한테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다 에너지 값에 끌려오는 체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자기의 주파수 값, 에너지 값에 맞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들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내가 에너지 값 때문에 끌어당긴 거라고? 아니야, 난 이런 걸 바란 적이 없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동이 그 파동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냈던 어떠한 종류의 감정이 에너지 값이 어떠한 종류의 결심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는 거예요. 매우 다양한 종류로. 그래서 모든 순간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의 장소가 곧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과 에너지 값을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주변을 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있으며 해결해야 되며 어떤 감정에 시달리는지 등등이 다 여러분들의 내면 에너지 값을 표현해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지금 내 내면의 상태
형태를 거울처럼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사람이 아니에요.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나랑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많은 수업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맞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역할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와 짜증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끌려와서 날 분노와 짜증을 내뱉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랑 똑같은 게 끌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똑같은 것이 끌려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에너지만 머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잡탕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잡탕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작은 요소들이 각각의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원인이 뭔가를 끌어온 거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이 끌려오는 것이라는 판단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이 공명을 한 거고, 그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든 자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든 상관없이 에너지들은 끌어당기며, 때때로 여러분들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만들기도 해요. 남은 겁을 먹었어. 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나쁘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난 욕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이 끌어당겨집니다.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증폭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판도라님 왜 고정관념이 왜 중요해요? 그러면 고정관념이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난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세상에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슬퍼. 슬픔을 자꾸 만들어내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생각도 중요한 원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 부자가 될 거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상황이 끌려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에너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과 에너지는 종종 전혀 다른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난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엔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끌어와지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열등감에 맞는 상황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끌려온다 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감정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이 끌려온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며 매우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외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이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인 이유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성장을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역시 현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미래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처해 있고요.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뭘 만나요? 내 성장과 번영을 방해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장애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그놈의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치우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상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그 이슈가 뭐죠? 그 상대가 자극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면의 이슈들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성장과 번영을,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목표 지점을 잘 찍고 잘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에 마주한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도라님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머리 아프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찍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관적인 건 그냥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해치우세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성장의 사이클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자동이거든요.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냥 술 먹고 연애하고 게임하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분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단계적으로 의식 성장의 미션을 만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향, 운명 이런 걸 다 가리지 않고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마주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장애물만 치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거는 패스할 수 있는, 슈퍼 패스할 수 있는 치트키가 누구에게도 없어요. 부자든 거지든
스마트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어쨌든 자기 단계에서의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풀지 않으면 결국 돌고 돌아서 또 이 이슈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숙제 한 번 풀면 두 번 다시 안 풉니다. 지금 깔끔하게 풀고 죽을 때까지 이 숙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 없으니까 자유로워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어떤 이슈든지 한번 그것들을 지독하게 겪고 충분히 통찰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두 번 다시 반복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주의 이치예요. 한 존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체험, 하나의 관념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뒤에 충분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마음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값이 비워지면, 그리고 그 에너지 값이 단순히 비워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롭게 행동 패턴을 교정하고 의식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그런 패턴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거치는 과정인데 일종의 부품 교체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굉장히 낡은 조립식 컴퓨터로 태어납니다.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 슈퍼컴퓨터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품을 교체하는 거는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고 통찰하는 겁니다. 감정 정화는 바이러스를 지우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지운다고 컴퓨터가 빨라지거나 컴퓨터의 기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감정 정화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막 높여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을 정화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건 이거지 않을까? 통찰하기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찰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가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카페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는 나랑 똑같이 정화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시고 나는 왜 좀 느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정화를 했는데 누구는 많이 성장하고 누구는 적게 성장했다.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통찰을 안 해서 그럽니다. 통찰을. 그냥 감정만 비우는 걸로 의식 수준이 바뀌진 않아요. 이 감정 패턴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똥을 만들어냅니다. 똥이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똥만 비운다고 해서 똥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계속 고장나 있으니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똥을. 그러면 얼른 이 똥을 치워서 여러분들이 기계 가까이 다가가서 이 기계의 원리를 교정해야 돼요. 뭐야.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줄 때만 내가 짜증내고 있었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이 날 인정해줄 의무는 없잖아. 이러면서 고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막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막 의기소침함을 느꼈네. 사랑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받을 권리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에서 그렇게 내가 기준치를 해놨네. 이러면서 교정하면서 똥이 덜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의식 성장은 슬롯을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낡은 것들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 성장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와 더하기입니다. 슬롯 교체식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어떤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 안에 이미 뭔가가 채워져 있다면 새로운 게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념, 내 마음가짐, 나를 대하는 방식, 크게 뭐가 됐든 그것은 기존의 태도이고 기존에 채워놨던 슬롯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빼고 넣어야 됩니다. 이미 충돌하는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하는 것들은 뭐 어디서 많이 해봤어요. 자기계발서적도 읽고 멋진 말하는 사람들 것도 막 듣고 사수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슬롯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넣는 것만큼이나 빼는 것도 매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빼나요? 제가 매번 수업에서 여러분들 오징어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감정 패턴과 고정관념이 뭐야 낡은 거였잖아 라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확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얘네들이 달그락거리면서 빠진다 그때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면 ปุ๊ 하고 갈아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오징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낡았잖아요. 그거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거 양심 없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찔러 드리는 거예요. 왜? 혼자 하면 이거 어렵거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려면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틀렸나 봐. 그러면 내가 이걸 철석같이 믿어서 했던 많은 잘못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틀렸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패배감과 그리고 그런 틀린 건 아니에요. 옛날 생각이지. 옛날 생각에서 내가 했던 모든 실수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안 알려줬지? 분노와 원망과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 사람의 몸만큼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자산만큼이나 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생각과 신념이 건드려지고 위협당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신념이 썩어 빠진 거여도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여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자지러집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만약에 충치가 생겨서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이빨이 아픈 이유는 충치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충치가 생겼으니까 치료를 아프게 하겠지.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왜소한 나의 생각과 낡아 빠진 관념들을 누군가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안에 이렇게 막 추잡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이 자각하게 만들어버려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고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오래된 부품들이 슬롯들이 절대로 비워질 수가 없어요. 비워줘야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때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 고집불통이고 유치한 면이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10년 전에 했던 고민 또 하고 있고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자기만 안 받아들이고 있고 남이 조언이라도 하랍시면 막 발악할 것 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야 냅둬 제가 깨달아야 돼 이러면서 냅두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봤으면서 자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모른 척 해주길 바라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자기의 왜소한 측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슬롯 교체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나 봐. 허점이 있는 것들을 믿어왔나 봐. 남들한테 민폐도 끼쳐봤나 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 똑똑한 사람, 원래 모든 정답을 다 쫓는 사람, 원래 오답만 쫓는 사람, 원래 바보 같은 사람 이런 건 없어요. 성장 앞에서 누구나 바보가 되고 누구나 오답을 제출한 틀린 사람이 되고 누구나 무지로 인해서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장 앞에서는요. 근데 그걸 확인사살 받으면 치욕스러워서 그래서 죽어도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상태 그대로 고여있으면서 감정은 더 증폭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의식성장의 사이클이란 무엇인가? 제가 카페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전에 영혼학교 성장의 길이라는 수업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모든 의식성장은 나선형입니다.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스프링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꼬여가지고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나와 있죠. 이 스프링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왜 스프링의 비유를 드냐면 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확 나빠져요. 왜 나빠져? 내 삶에 무거운 감정들이 공명하는 불쾌한 사건들을 보면서 확 끌려 내려가는 거야. 어우 저 사람 짜증나. 어우 저 직장 짜증나. 이러면서 끌려 내려가서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슬슬슬슬 올라와서 정점을 찍습니다. 너무 대박이다. 저는 다음 단계로 접어들였어. 근데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명거리를 만나서 또 점점 더 끌려 내려갑니다. 안돼 내려가고 있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서 또 바닥을 찍어요. 또 이놈이 문제구만. 또 풀어요. 또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이때마다 뭘 느껴요? 와 씨 나 무슨 회전목마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나 제자리 걸음이네. 올라갈 때는 내가 최고로 지혜롭고 성장한 사람 같고 내려갈 때는 내가 최고로 바보 같고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자 가만히 있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또 왔던 길이야. 아니에요. 좀 높아요. 나 제자리 걸음인가 봐.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각 못했던 게 지금은 보여. 옛날에는 막 미친 듯이 막 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태연해. 그거야말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나선형이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누가 날 괴롭혔든 누가 날 사랑했든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요. 심심한 상황이든 평화로운 상황이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디딤돌로 밟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찰을 통해서. 판도라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면 다 통찰력이 막 생기고 깨달음을 얻어서 똑똑해진다는 뜻인가요? B 아닙니다. 똑같이 경험을 해도 누구는 성장한다? 누구는 성장 안 해. 성장을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린 거지. 너무 느려서 뭔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멍청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틀리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가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통찰의 순간을 발휘하지 못해도 몸으로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장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아주 느리게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이유는요. 통찰을 안 해서예요. 즉 내가 겪은 체험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패스를 해버렸는데 이 차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자극거리들이 들어와요. 그냥 그 자극에 다 얻어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극을 정리해보고 처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내 행동을 교정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 사람과 사람들이 날 때렸어. 아파. 사람들이 날 괴롭혔어. 화내. 막 싸워. 이렇게 즉각적으로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성장의 속도가 매우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거의 성장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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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고요. 몸은 뒤지게 고생을 합니다. 네, 우리는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간을 빠져나와야 된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왜요? 의식 수준이 낮은 층이랑 높은 층이랑 이게 스트레스 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자 여기는 우주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으로는 지하 5,000층입니다. 자 지하 5,000층에서 지하 4,000층까지 올라가려면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막 통찰을 하면서. 근데 자 지하 5,000층이랑 지하 4,000층이랑 똑같이 낮은 것 같나요? 아닙니다. 지하 5,000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1초에 체력이 100씩 깎입니다. 지하 4,000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체력이 90씩 깎입니다. 자 그러면 지하 1,000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체력이 마이너스 10씩 깎입니다. 스트레스가 마이너스 10씩 깎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험난해지고 굉장히 많은 자극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을 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임은 초보자한테 친절하고 초보자의 행운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이 우주는 안 그래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저차원 영혼들은 구르고 깨지고 막 배 곪고 막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고 엄청 흔해요. 그냥 너무너무 흔해서 그게 일상이야. 브이로그 찍어도 돼. 그 정도로 흔한 고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란 시스템 자체가 의식 수준이 낮은 베이비 소울들한테 훨씬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뭐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장의 궤도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 지독한 구간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의식성장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온다 안 온다? 무조건 온다. 무조건 나는 그 사이클 안에 있다. 자 근데 통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너무 슬퍼.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만 하고 생각은 안 하고 몰라 이러면서 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감정이 증폭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어떤 사건을 끌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통찰을 안 하고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껴버렸어. 그러면 그 사건이 주는 자극에 의해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이 더 큰 두려움이 더 최악의 두려운 상황을 또 끌어옵니다. 또 거기서 1차 반응하면 또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또 그 더 커진 두려움이 또 더 대환장 파티를 끌고 옵니다. 더 두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고 증폭되고 대환장 파티를 계속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연인 문제는 연인 문제대로 무거워지고 가족 문제는 가족 문제대로 무거워지고 나 자신을 혐오하는 거는 혐오대로 또 혐오를 더 지독하게 하면서 무거워지고 점점 무거워지면서 점점 무뎌지면서 왜?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으면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도가 무뎌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엄청 힘들고 불안해도 난 괜찮은데?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몸 상태가 느껴지질 않는 그런 무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무딘 상태에서 절 만나고 섬세한 분들도 자기가 평소에 원래 섬세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무뎌져서 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화를 하다 보니까 판도라님 제 마음이 막 이상해요. 막 무거워요. 판도라님 제가 막 악몽을 꿔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뒤늦게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뭐야 이렇게 몸이 지금 너 여기저기가 다 아팠다고? 왜 나 그동안 이거 몰랐어?
뭘로 나 잘 산다고 생각했지? 나 되게 지금 몸이랑 마음이랑 개판이었네? 무뎌서 버텼어, 무뎌서. 결국에 성장을 쭉쭉하는 분들은 다 이런 자기의 가장 나약하고 감추고 싶은 면들을 너무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는 자기 마음이라는 하나의 세계에서 다 까발려버리고 이실직고하고 고해성사하는 변태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지. 약간 일반적인 감정 패턴을 가진다면 정말로 항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감정들에 다 항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성장의 속도는 매우 느려집니다.